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백트래킹 13번째 동처리 1분배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n이 꽤 큰 문제이라 백트래킹으로 고지고대로 풀으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제약 조건에 맞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방법을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서 많이 빨라지겠죠. 풀이해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n번에 해야 할 일이 1부터 n까지 있는 전형적인 조합의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일을 모두 성공할 확률, 다 했을 때 모두 성공할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가 되겠습니다. 즉 퍼센테이지 형태로 나와 있으면 가능한 걸 다 해서 그 값의 최대값, 최대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 입력을 가볍게 정의를 하고 백트래킹으로 푼 다음에 그다음에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으나 자, 어레이에 해당되는 입력들을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해서 정답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쪽부터 진행하면서 매칭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즉 n은 직원 번호로 잡고 0번 직원에게 0번 일을 시킬 거냐, 1번 일을 시킬 거냐, 2번 일을 시킬 거냐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복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처럼 트리를 잘 설계를 해보면 자, 0번 직원에게 0번 일을 시킬 경우, 1번 일을 시킬 경우 일반화 시켜야죠. n-1번째 일을 시킬 경우까지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번 직원에게 다시 0번, 1번, n-1번까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화 시키면 마지막 n-1번째 직원이 0, 1, n-1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n번까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자,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태까지 풀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풀어가는 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한 번 선택한 거를 또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비지티드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V로 표시하겠습니다. 중복을 안 되게 해주는 동작이 있는 거죠. 즉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지티드 배열을 사용해서 한 일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dfs 함수 하나를 우리가 풀이하는 걸 텐데 짜보죠. 자, dfs 함수는 자, 증가되는 n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더 나오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종료 조건 n이 라지 n이 되면 종료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줘요? 최대값하고 비교를 해줘야 될 테니까 그럼 최대값을 어떻게 찾지? 넘겨주면서 내려왔다면 그냥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썼던 것처럼. 자, 그러면 정답과 즉 여태까지의 정답과 썸값 중에 최대값을 남기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종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종료 조건에 대한 걸 해줬고 그 다음은요. for 문을 0부터 n까지 자, for 행으로 가는 거니까 j2로 하겠습니다. 0부터 n까지 가면서 한 번 사용했으면 안 되니까 자, if not 또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0인 경우 방문을 안 한 거니까 비지티드 배열을 1로 만들어 주시고 dfs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썸에다가 확률을 곱해 줘야죠. 확률은요 여기 ARR에 NJ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좁으니까 자, ARR에 NJ를 곱해 줍니다. 자, 그런데 확률이니까 나누면서 가야 나중에 이런 값이 나오겠죠. 100으로 나눠서 90이라면 0.9 이런 확률로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 번 강조했던 V를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16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n15에 이런 멀티로 설계하면 시간 초과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초과가 날 거예요. 다만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문제의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다든가 또는요 특정 대기업처럼
부분 점수를 맞더라도 전체 합으로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경우에는 시간 초과될 걸 알지만 풀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풀이해보고 좀 더 빨리 푸는 메모이제이션 방법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달라서 팁 정도로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앤서는 최대값이니까 처음에 0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입력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FS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0. 네, 그리고 네, 확률을 보내줘야 되니까 1. 자, 다만 출력할 때는 보니까 또 요 확률이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100을 곱하든가 또는 아예 다 앤서 구해서 100을 곱하든가 출력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100을 넘겨주면 마지막에 100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확률을 곱해갈 테니까. 자, 이런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DFS 함수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건 계속 쓰이는 거니까 전역 변수를 잡고요. 자, 종료 조건. 종료 조건일 경우에 종료하는데 그 전에 정답을 갱신하자. 자, 기존의 앤서와 sum. 자, 이렇게 바꿔주는 동작이 되겠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100을 잘못 나눴네요. 여기 나눴어야 되는데. 네, 놀래서 보니. 네,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은요, j-를 0부터 n-1까지 돌려주는데, 자, 만약에 not vj 또는 vj equal 0이라면, v를 안 만들어줬군요. 자, v는 0이 n개 있는 동작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v에 j에다가 방문 표시를 해주고, dfs로 n 더하기 1에 썸에다가 arr에 n 저기 있는 것만 오타내지 않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누기 100. 찜찜하니 나누기를 먼저 하죠. 똑같긴 할 겁니다.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vj에다가 다시 0이라고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9.1 맞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으니까. 자, 제출을 하면 웬만하면 시간 초과가 날 겁니다. 네. 자, 제출을 하시면 웬만하면 시간 초과가 날 텐데, 자,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이 문제가 30초짜리예요. 네, 30초짜리라도 물론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제출이 되면 됐구나 하고 말면 되는 거죠. 자, 다만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 기억에 가지치기 없이는 바로 제출이 되면 또 너무 난이도가 낮아지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결국 얘는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러니까 곱해주는 값이 우리가 0.9, 0.8 이런 확률이 된단 말이죠. 곱해지면 작아지면 작아지지 커지지 않아요. 확률은 최대값이 1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미 여태까지의 정답이 0.9, 90%인데 이미 88%가 됐어요. 높아질 방법은 없죠. 자, 최대값이지만 드물게 이런 확률이나 1 이하 값이면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앤서보다 확률 값이 이미 작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을 테니, 제출 한번, 한 개 맞고 나머지는 시간 초과네요. 네, 자,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으니까, 30 몇 초니까 또, 여유 시간은 좀 있죠. 제출을 해보고요. 그럼 시간 내 제출은 될 겁니다. 자, 다만, 문제가, 시간 내 제출은 됐네요. 5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게 좀 더 커지거나 정말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거냐 라고 생각하면 약간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메모이제이션으로 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해서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자, 그림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하는데 n4인 경우를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존의 백트래킹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복 한 번 계산한 거를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조그맣게 좀 그려볼게요. 0번째 직원이 일반화 안 시키고 그냥 그리겠습니다. 0, 1, 2, 3을 선택한 경우. 자, 그럼 이쪽은 1번 직원이 0, 1, 2, 3을 선택한 경우. 자, 2번 직원이 0, 1, 2, 3을 선택한 경우. 3번 직원이 0, 1, 2, 3을 선택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2번 직원이 1을 선택한 경우에서 3번 직원이 똑같이 0, 1, 2, 3을 선택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많아질 테니까 요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요 시점에서만 한번 집중을 해서 살펴보죠. 0번하고 1번이 뭔가를 선택하면서 넘어갔어요. 0번이 0을 선택했고, 예를 들어 1번이 1을 선택했다고 하죠. 이게 여기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2, 3번이 남았죠. 자, 아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비지티드 배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비지티드 배열에 지금 n이 4개라고 하면 0, 1, 2, 3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번하고 2번을 선택했다. 0번, 1번을 선택했다. 그럼 남은 건 2,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럼 2, 3번을 여기서 어떤 선택의 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요 밑이죠, 바로. 요 밑에 호출한 남은 부분이 바로 2, 3을 나머지에서 다 선택하는 경우에 쓸 거예요. 자, 물론 다양한 값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최대값을 구했다면 한 번 돌면서 최대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면요. 메모를 해놨다면 똑같이 이런 경우에서 다시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 계산한 걸 다시 호출해서 계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피보너치나 이걸 백트래킹으로 풀었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재규로 풀었을 때랑.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4에서 n하고 똑같아졌는데. 이거는 그래서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출해서 밑에 와서 종료 조건이 되면 확률을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턴하는 구조여야 돼요. 부르면 값이 이미 있다면 돌려주고, 아니면 계산한 다음에 저장해 놓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해 놓고 중복을 방지하는 게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는 우리 확률이니까 1을 아마 리턴해 주면 될 거란 말이죠. 자, 다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는 이 리스트를 어떤 구조로 좀 가져가야 될 거냐, 그 부분이 좀 고민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래서 요 개념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지운 다음에 밑에 코드를 보면서 좀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요 부분의 중복 방지예요. 자, 우리가 아까 중복 방지를 위해서 비지티드 배열을 한번 써봤죠. 그런데 이게 어떤 조합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최대 16명까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한 조합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를 한 3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16이면 밑에 가능한 조합이 너무 많겠죠. 자, 그래서 얘를 10진수나 이렇게 표시하기는 쉽지 않고 2진수로 가능한 경우를 만들어서 비지티드 배열처럼 쓰는 겁니다. 자, 메모이제이션이니까 그냥 메모라고 적을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적으면 너무 조그마니까 좀만 더 밑에 그리겠습니다. 코드 부분을 조금만 결쳐 써도 되겠네요. 자, 이 리턴 1을 하는 건 좀 없애주고요. 자, 이거는 밑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1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메모이제이션이니까 그냥 메모라고 생각해 보고요. 4비트라면, 즉 n이 4짜리라면 좀 큼지막하게 그렸지만 0, 1, 2, 3 해서 15까지를 만드는 겁니다. 인덱스를. 왜요? 자,
이 세부에 있는 비트가 얘를 비트로 한번 표시해 보면, 네, 이진수 비트로 표시해 보면, 네, 0000. 왜 네 자리인지는 얘 끝에 때문이에요. 이게 4명이니까 16명이면 이게 16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2의 16승 64만 개, 6만 4천 개만큼 생기는 겁니다. 정확히는 65536개. 네, 그래서 얘는 0001, 1을 그냥 요 기본 순서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혼동하실까봐 그냥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적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모든, 네, 일이 다 선택됐다. 네, 요게, 네, 여기 있는 4개가 그대로 요 비트 단위로 가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도 선택 안 된 경우부터, 네, 요 한 명 선택된 경우. 자, 그래서 요 지점에서 딱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선택된 키 값, 그냥 비트 값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0011이라면, 네, 요 2번, 3번, 2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는 위에서부터 선택해 내려오잖아요. 1, 2번인지 2, 1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다 선택된 상태예요. 지금 요 상태는, 네, 자, 1번 작업자, 2번 작업자가 0번,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히 줄이겠습니다. 이 한 문제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자, 0번, 1번 직원이, 네, 11이잖아요. 2번, 3번 작업을 수행한 경우란 뜻이에요. 물론 0번이 어디랬는지 1번이 어디랬는지 모르죠. 위에서 다시 그 조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선택 안 된 애들을 선택한 밑에 최대값이 뭐냐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네, 그 값을 여기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저장해 놓고, 네, 0이면은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예요. 한번 저장이 돼 있다면 이 저장한 거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계산의 중복을 막는 게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트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비트 연산 같은 걸로 알 수 있죠. 자, 요거 하나만 여기다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비트 연산이 혼동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 자, 만약에 0, 1, 2, 3, 네, 우리가 쓰는 비트라고 할 때 여기가 썼나 안 썼나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가 만약에 위에다 한번 적을까요? 자, 조그맣게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적고, 밑에다 적고, 안 되면 지우죠.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냥 4비트짜리. 자, 지금 요거 비트예요. 네, 0비트, 1비트, 2비트, 3비트. 네, 값으로는 1, 2, 4, 8.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요 비트만 궁금해요. 네, 여길 썼나 안 썼나. 우리 옛날에 여기서는 VJ 이런 걸로 판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J가 2일 때, 네, 비지티드 배열이라면 V에 J 하면 끝났었는데, 지금 요 키값, 네, 요 비트 값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뭘 썼다 안 썼다를 비트로 표시한 건데, 네, 요 값이 비트라는 변수, 예, 인덱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해야 될 거란 말이죠. 자, 비트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1인 거랑 AND 한 다음에 결과를 봐서 0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 자리가 1인 거는, 네, 자, 1을 J만큼 시프트 해주면 여기 있던 1이 한 칸, 두 칸에서 요 자리로 오게 될 거예요. 네, 즉 0, 1, 0, 0 뒤 생략하고 앞으로 오면, 그러면 비트랑 바로 1을 시프트한 값이랑 두 개를 AND 하면요, 네, 요 자리에 있는 값만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비트와, 네, 요 값을 AND해서, 네, 이게 0이라면 바로 미방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옆으로 치워주든지 아니면 지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드를 한번 짜보죠. 자, 결국 선택하면서 중복된 계산을 하지 않게 하는 거고, 혹시 혼동이 되신다면 뭐 피보나치나 아니면 팩토리얼 이런 데서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해서 저장해 놓고 쓰는 피보나치에서 그 구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메모이제이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4개일 때 16개, 5개일 때 32개. 네, 2에 메모이제이션 2에 n승계만큼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수일 때도 이렇게 큰데 얘를 이런 리스트나 이렇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큰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들고 그 대신 요 인덱스 값, 비치 값을 넘겨주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냥 dfs로 이름 짓겠습니다. n은 하나씩 넘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0부터 여기다 이 키 값, 인덱스를 표시하는 비트 값을 넘겨준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마지막까지 넘어가면 1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곱하면서 최대값 같은 걸 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종료 조건은 n이 라지 n보다 라지 n과 같아지는 경우에 1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이게 종료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혹시 우리 지금 요거 2개 선택하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최대값이 계산돼 있으면 주면 되는 거죠. 계산 안 되고 0이다. 계산한 다음에 저장하고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즉, 자, if 우리가 메모이제이션 이 비트 값이 혹시 이 키 값이 계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 안에 값이 요 선택한 상태에서 혹시 이전에 한번 계산해서 뽑아놓은 게 있다면 그걸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혹시 있으면 주는 거니까 0이면 방문된 적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된 적 없다. 미방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하고 뭘요? 최대값. 남은 이 조합의 최대값 n 저장. 여기다 저장해 놔야죠.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리턴 한 번이라도 계산이 됐다면 이 값을 그냥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메모이제이션의 기본 틀이죠. 자, 그렇다면 미방문일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산할 거냐? 최대값 계산해야죠. 최대값 저장해 놓는 거죠. 저장한 다음에 이제 리턴하면 되죠. 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비트 만약에 여기라면 방문 안 한 것들을 방문시켜 놓고 밑으로 불러야죠. 그 BFS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VGTD로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비트를 보면서 방문 안 했었네 하고 이거 방문시킨 다음에 가는 거죠. 그걸 표시하는 게 바로 비트, VBit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는 거죠. for 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이쪽에 붙이겠습니다. J를 0부터 N까지 돌리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0번 비트부터 N번 비트까지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러면 J가 비트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비트 포지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계산해 줬었죠. 자, 방문을 찾는 건 if 비트를 비트 연산을 합니다. 뭐랑? 1을 J만큼 시프트 시킨 요거랑 J만큼 시프트 시킨 요 비트 패턴이랑 AND를 해서 자,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이거 할당되지 않은 1이라는 뜻이에요. 할당되지 않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V가 제로니까 표시해 놓고 갔죠. 근데 지금은 표시를 어떻게 해줘요? 얘를 넘겨주니까 리스트가 아니라 넘겨주니까 표시를 그 비트 자리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트 자리는 지금 J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적은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DFS에 n 플러스 1을 가는데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표시를 해줬죠. 지금은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 비트에다가 요 자리만 1인 걸 더한 값, 비트는 겹치지 않으니까 그냥 더해줘도 되겠죠. 5와 연산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겹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뭘 리턴해줘요? 제일 끝에면 1을. 그게 아니라면 여태까지 계산된 걸 나한테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밑에서 계산된 남은 것들의
최대값을 저장해서 나처럼 보내주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제일 밑에서 1을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중에 최대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for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 그래서 네, max 같은 변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네, 자, 최대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max는 max 값, 네, 여태까지의 max 값과 네, dfs를 불러서 리턴한 값. 네, 근데 나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 확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내 확률은요, 어레이에 아까 했던 거 n, j 나누기 100 이라는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확률 값이고 내 아래에서 계산된 거에다 내 확률 곱했으니까 그럼 여태까지 최대값 계속 갱신해서 결국은 요 시점에서 여러 조합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저장해 놓고 리턴해 주는 겁니다. 네, 포문을 다 끝났다면요, 저장해 줘야 되겠죠. 즉 메모이제이션의 비트 위치에다 맥스 값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가 좀 길었지만 네,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네,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문제를 이제 두 방법으로 풀려다 보니 네, 제가 그림도 중간에 한번 다시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기존 방법은 네, 뭐 다르니까 주석을 좀 붙여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유해 놓고 살펴보셔야 될 일이니까요. 자, 그럼 요때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아마도 네, 얘가 답을 리턴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answer를 불러서 그대로 받으면 될 거란 말이죠. answer는 네, dfs 네,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괜히 네, dfs memoization m 네, 그냥 memoization으로 하겠습니다. 자, n 그리고 비츠. 네, 처음에는 하나도 선택 안 됐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받았다면요, 네, 여기서 곱해 주셔도 되고 또는 메모이제이션 한 거에 퍼센테이지로 해야 되니까 네, 100을 곱해서 네, 리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 메모이제이션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죠. n 그리고 네, 여기 있는 거를 잘 적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n이 large n이 되면 종료 조건이죠. 네, 종료 조건이죠. 그런데 그 종료 조건이 지금은 1을 리턴하는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메모이제이션에 아이고 네, 얘를 네, 그냥 네, 괜히 혼동되니까 dfs로 하겠습니다. 위에랑 혼동하지 마시고 메모이제이션은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0이 네, 2의 n승계 네, 2의 n승계 또는 2를 n비트 왼쪽으로 시프트 해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인베디드라는 사람은 비트가 익숙한데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거듭 작업이나 더하기 이렇게 좀 표시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즉 여기에 비트 자리에 요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네, 이거는 호출된 적이 없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저장해 놓으면 두 번 다시 부를 일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리턴하고 끝인 거죠. 자, 그러면 네, 요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네, 여기 있는 걸 오타만 안 내고 잘 하겠습니다. 자, 맥스 값, 최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0이고, 자, for j는 0부터 n까지 아까랑 동일합니다. 네, 요 비트라는 변수의 모든 위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인덱스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네, 비트라는 위치와 비트 연산을 해서 뭐예요? j 자리에 있는 걸 연산을 하셔서 이게 만약에 0이다.
네, 그러면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용한 적 없음. 네. 옛날에 비지티드 배열의 미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자, 맥스는 기존 정답과 그 다음에 우리 DFS로 n 더하기 1 밑에 부르는 거죠. 야, 나 지금 J번째 비트 쓸 거니 J번째 비트 표시한 인덱스 내려주고 여기다 표시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썼으니까 거기서의 최대값 보내줘. 나도 보내주잖아요. 그럼 내 밑에 부르면 보내주겠죠. 자, 거기에다가 내 확률 ARR에 N, J 아까랑 똑같이 100을 나눠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포문이 다 끝내서 맥스 값을 계산했다면 메모이제이션에 비치 자리에다가 맥스를 저장해 줘야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9.1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해보죠. 시간 비교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었어서 빠르게 제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비교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네, 제출하시면 네, 아까보다 많이 느낌적으로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700ml 대 5000ml 가까이 되니까 많이 빨라졌죠. 중복을 막아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트래킹으로 다 불러도 되겠지만 한 번 계산한 걸 다시 할 필요 없이 저장해 놓고 없으면 그때만 계산해서 저장해 놔서 다시 중복 계산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